네, 오늘은 저희가 배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사실 배려는 좀 일상 속에 좀 많이 녹여져 있잖아요. 네. 배려에 대해서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,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. 저는 배려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. 아, 네.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음. 배려에 대해서 뭔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된 그런 경험이에요. 제가 한 3년 전이었는데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. 이게 귀가 좀 먹먹하면 코를 막고 바람을 불면 이 귀가 뚫려야 되잖아요. 그게 계속 반복을 했는데도 안 뚫려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. 의사 선생님이 그 돌발성 난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난청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잘 겪진 않잖아요. 네. 저도 이제 그제서야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.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어쩌면 내가 아예 안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하고 이제 선임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러 갔어요. 네. 같이 걸어갔는데 저희 선임분이 왼쪽에서 걸으시다가 제가 잘 못 들으니까 왼쪽이시죠?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서 걸을게요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게 누가 봐도 사실 배려잖아요.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분노하는 마음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. 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그거를 캐치를 하고 이렇게 나를 배려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게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. 이 배려라는 게 도대체 뭘까? 그냥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상대방은 배려를 한다고 해서 했지만 실제로 그 배려라는 것을 느낀 나는 좋을 수도 있고 이 입장에 따라서 조금 뭐 화가 나거나 그죠. 안 나올 수도 있다. 네네네. 그래서 배려를 할 때도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배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에피소드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났던 거는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 귀가 안 들리셨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른쪽에 쓰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신 것 같아요.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배려를 해야겠다라는 게 우선순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상황과 그 사람의 기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배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좀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네네. 그게 어렵다 못해 불가능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난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단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제서야 알았는데 다 이해한 채로 나를 배려했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.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배려를 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좀 취하면 좋을까요? 배려라는 게 기준이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행동을 할 수는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오히려 배려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네요. 생각을 안 하고 했을 때는 그냥 통용시 되는 배려들을 이렇게 막 했다면은 이제 배려라는 것도 이 상대방한테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배려가 되게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겠다. 배려라는 것도 한번 필터링을 거친 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쵸. 근데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드린 거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문을 잡아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일상적으로 다 통용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것조차도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.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다리가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앞 사람이 당연히 이제 뒷사람을 배려한다고 하고 문을 잡아주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저는 이제 거리가 조금 더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앞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배려를 했으니까 저도 그 속도에 맞춰서 조금 이제 보통 빨리 가주시거나 잡으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잖아요. 네네. 근데 저는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좀 빨리 가긴 한 거죠. 그러면 생각이 든 게 이게 뭘까? 이게 배려라고 해주셨는데 나한테는 더 고통이 됐다. 그 배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. 통용된다고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상황마저도 이게 배려가 아닐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게 배려인 거네요.
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쉬운 건 아닌 것 같다? 배려도 뭔가 뭐 차별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네네.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매번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배려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기회가 좀 생길 때마다 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어떤 게 배려일까 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배려 있는 행동도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가 뭐 이것도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배려도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의 대화의 형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? 그러니까 뭔가 이것조차도 상대방한테 조금 확인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옆에 서줄까? 저는 사실 반대로 아까의 그 상황이었더라고 한다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줬으면 그러면 제가 그 불쾌함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사실 잘 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.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은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되게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하려면 네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려 본 경험들이 많고 그리고 그 상황을 좀 곱씹어보고 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 정도까지 생각을 깊게 하기에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배려한다고 에너지를 생각하는 것조차 난 다른 거 신경 쓸 게 많은데 맞아요.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배려라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이 상대방을 위해서 늘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 중립적인 태도로 처음에 갖고 있다가 배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내가 중립적인데 배려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이게 진짜로 배려가 맞나?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. 맞아요. 근데 그렇게 막 무자르듯이 그런 중립적인 상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한다고 하면 좀 연습해 볼 만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연습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찰, 관심 뭐 이런 걸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여름철에 보통 이제 짧게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. 근데 이제 식당이나 실내에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이 되게 세게 틀어져 있으니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반팔을 입고 있으면 추울 수 있잖아요. 춥죠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상대방이 추워하는 걸 보고서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묻지 않고 온도를 이제 올린다든지 아니면 바람 세기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연습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습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웃기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사소한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해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그 상황에서도 아까 상황과 비슷하다면은 내가 저 사람이 좀 추워하는 것 같으니까 리모컨으로 온도를 올려야겠다. 여기까지 인지한 상황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올리는 경우랑 좀 추우신가요? 물어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살짝만 닭살 돋은 정도. 네네. 대화를 통해서 안 올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네. 말을 안 하고 올렸을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올리지? 더운데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. 그쵸. 네. 아까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. 배려가. 내가 이성한테 한다는 행동이 또 이성한테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어렵다? 맞아요.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배려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깨닫게 되네요. 그러면 내가 에어컨 좀 줄여줄까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그쵸. 상황인 거잖아요. 네. 근데 또 이렇게 물어봤다가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. 물어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저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테니까 그럼 오히려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단둘이 있는 경우는 그쵸. 사실 없잖아요. 그쵸.
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만 추워서 참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또 부담을 짊어지어주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그런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배려하려면 좀 용기도 필요한 것 같네요. 물어보지 않고 바람 세기를 줄이는 그럴 수 있는 용기.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심한 듯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용기일 수도 있겠네요. 네네네. 그 모든 상황은 어쨌든 뒷상황을 고려를 시뮬레이션 돌리고 물어보지 않고 한 거니까 맞아요. 책임도 자기가 지겠다. 네네네. 뭐잖아요.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. 결국에는 책임을 지는 거는 본인이니까. 근데 이게 배려라고 느끼면 되게 감사한 거고 배려라고 느끼지 않아도 결국엔 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게 아닐까. 딱 껐는데 뭐 상사가 덥다 이거 왜 껐냐 라고 하면은 그 친구 때문에 껐다고 할 수는 없고 그쵸 네네.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. 좀 추워서 껐다. 네네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추워서 껐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배려가 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뭔가 센스 있게 유머로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? 근데 이제 배려를 하는 게 어떤 이성적인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 에어컨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? 근데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이 배려를 그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저희가 이제 카톡 선물하기 기능이 있잖아요. 네네네네. 근데 매년 생일 때마다 그 내 생일에는 사실은 남이 주는 거니까 고민을 안 하게 되지만 누군가의 생일이 카톡에 알림으로 떴을 때 생일 선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기프티콘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다가도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굴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그게 선물이 조금 애매해요. 그러니까 한 번 주기 시작하면은 받았으니까 다시 줘야 되고 이게 돌아가는 그 굴레에 빠진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굴레에 빠지기 싫어가지고 제 생일도 감춰놓고 상대방 생일도 감춰놓고 확인을 안 해요. 네. 그 굴레에 빠질까봐. 약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? 그냥 안 주고 안 받기 마인드라서 네. 그 굴레가 그 사람과 나랑은 한 명이지만 그 굴레가 여러 명이라면은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성향 차이인 것 같긴 한 게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잘 챙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굴레에 나는 빠져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빠지겠지만 그 주고받는 기쁨보다는 실제로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쌓아가는 그런 기쁨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 쏟고 싶은 에너지 쪽은 줄여주고 오히려 쏟고 싶은 이런 에너지는 더 키우는 이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러면 관계가 건강해질 수도 있겠네요. 오히려 약간 이런 형식적인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건강하다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? 그 회사에서도 네네.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? 여행을 갔다 오거나 누구 상사의 생일이 됐다. 동료의 생일도 다 챙기고 네네. 이것도 하나의 뭔가 업무가 된 듯한 느낌이고 팀들도 늘어나게 되고 자기가 팀을 좀 옮기게 되면은 여행 갔다 왔을 때 그 팀까지도 다 챙기기 때문에 점점 여행 갔다 왔을 때 사와야 되는 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냥 이번에 여행 안 가고 말지 막 이렇게 물론 좀 과장이긴 하지만 막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좀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기도 해요. 이제 오면서 뭐 사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아마 직장인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네요. 맞아요. 회사분들에게 청첩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되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측면으로 느껴져가지고 네. 근데 저는 이제 퇴사를 금방 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청첩장을 주는 게 너무 그게 속이 보이는 그런 행동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언을 많이 받잖아요. 회사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돌리는 거는 이건 어떤 기본적인 예의고 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요? 근데 이제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안 줬거든요. 근데 안 주니까 별일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되게 고맙다. 네네네. 오히려 그 되게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끼고 신혼여행 갔다 올 때도 이제 회사에 선물을 뭘 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확 줄잖아요. 그쵸. 저를 챙겨준 사람만 챙겨드리면 되니까. 그쵸.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막 챙겨드리고 막 그랬거든요.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서로 좋을 것 같아요. 그 챙김 받은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선물 살 때 기쁘고
깔끔하고 그런 형식적인 거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배려라는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배려가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가 좀 엮인 것 같긴 하네요. 진짜로 그냥 단어로만 볼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. 훈련돼서 길러질 수 있으면 연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